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부터 새롭게 달라집니다. 우리 지역 밀착 경제 정보와 다양한 연중 기획 보도 그리고 선거 소식 등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네, 또 확 달라진 디자인으로 뉴스의 생동감을 더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 서울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나는 후보자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뉴스를 통해 양천구청장 선거에 나선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예비 후보자 한 명 한 명의 출마 계기와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하석태 예비 후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하석태 예비 후보는 양천구를 떠나는 주민은 매년 늘고 있고 재정 자립도는 25%까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행정수장이 바뀌어야 한다며 출마 의변을 밝혔습니다. 생활터전으로서 또는 생산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도 양천구가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번갈아 가면서 구청장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화됐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행정 교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 예비 후보는 목동과 신월동 간 문화 교통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구청 내 관련 부서를 신월동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선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목동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꼽았습니다. 재건축의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지금 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각 단지에 가장 유휴 면적이 넓은 2곳 이상을 정해서 취임하자마자 6개월 안에 주차장 공사를 완수해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차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지낸 하석태 예비 후보는 경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신이 양천구청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경영 전략과 그다음 그 실전에서 체험한 그런 실전 경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양천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기획보도 나는 후보자다. 이어서 은평구청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이현찬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순서는 예비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순서입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이현찬 예비 후보는 16년 의정활동의 경험과 실력을 은평구 발전을 위해 쓰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부의원 2번, 또 시의원 2번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은평의 현황을 잘 알고 또 강점이라면 이제 제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예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울시 예산 42조, 또 교육청 예산 한 10조 이렇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는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 예비 후보는 주거 교통 문제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 등의 순으로 5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주거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전담팀을 만들고 은평 교통혁명 플랜 2027을 수립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등 추진 중인 철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 업무 자체가 이 일관성이 한 군데 서지 않다 보니까 이 굉장히 그 난관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먼저 그 재개발 팀을 구성하고 TF를 만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챙기는 이제 청장이 돼서. 이 예비 후보는 또 서울시립대 은평 캠퍼스 건립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혁신파크 재창조, 기업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청 청렴도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엔 중대비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은평에서 구의원과 시의원을 2번씩 역임한 이현찬 예비 후보. 이 예비 후보는 구청장실을 청사 1층으로 옮기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제가 이제 구의원이 되면서 내가 우리 어린이들을 지키는 그런 등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불광초등학교 앞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길 건너지 봉사를. 저는 누구하고 약속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프랑스 파리 17구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천구와 파리 17구는 문화, 관광, 음식, 환경 분야 등 공통 관심 분야에 걸쳐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공동 발굴할 예정인데요. 네, 양천구청 총무과의 홍지승 대외협력팀장을 전해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양천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파리 17구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는데요.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 3월 28일 파리시 17구와 양천구가 온라인으로 자매결연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 도시 간 문화예술, 교육, 공원, 음식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우수 시책을 발굴하고 양천구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협약 외에도 양천구가 그동안 해외 어떤 도시들과 협약을 맺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자매 결연을 통해서 성과들이 좀 있었을까요? 기존의 양천구와 협약을 맺은 해외 도시는 4곳입니다. 중국의 조양구, 호주의 캔터베리 뱅크스타운, 일본 나카노구, 코스타리카 그레이시아시인데요. 그레이시아시의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11월에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님을 초청하여 양천구 내 공정무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개최하고 코스타리카 커피 시음을 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구 홍지승 대외협력팀장이었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여 만에 2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시는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 89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2만여 명 줄어든 수치인데요. 코로나19 사망자는 29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3,742명이 됐습니다. 주간 단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 4천여 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 1만 2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은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향후 치명률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2, 3주 전 확진자 폭증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4일 0시 기준 서울시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62.9%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의료계의 의견은 다양한데요. 전파력이 높고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현 등급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자는 목소리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낮춰서 독감처럼 관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김신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등급 하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등급을 낮춰도 된다는 시민 대부분은 코로나19의 낮은 치명률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4일 0시 기준 우리나라 확진자 치명률은 0.12%로 앞서 정부는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감기처럼 생각해서 저는 또 그렇게 바뀌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치명률도 옛날보다 좀 낮기도 하니까 지금 뭐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니까 더 그런 것들 같고 평상적으로 뭐 감기나 독감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은 뭐 될 것도 같아요. 또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상 회복을 위해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활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일상의 틀들이 너무 고정화돼 가지고 굉장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주춤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대응 능력이나 그다음에 생활 방역 패턴이 지금 어느 정도 다 몸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인식이 박혀 있으니까.
이에 반해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등급이 낮아지면 증상이 심해도 격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저는 유지가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증상이 약화가 되었다고 해도 격리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낮추면 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병원 출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방역을 안 맞은 사람들한테는 본인한테 다 전가를 시키고 정부가 이제 원했던 대로 1, 2, 3차 다 맞은 사람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하향 자체는 찬성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찬성하는데 다만 이제 아이들의 접종률이 좀 낮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미크론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지금 조금만 더 늦춰서 더 고개를 더 완전히 숙일 때까지 좀 정부에서 그렇게 힘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독감처럼 슬쩍 지나가면 되는데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면역성이 좀 약해서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가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병 등급 조정에 있어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